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1월 10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은 미국 선물, 오늘 장중에도 좀 나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좋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태로 마무리 지어지는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금요일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실업, 고용률, 고용 지표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가 됐든 지수가 좋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미 증시가 일단은 좀 하락보다는 버텨주는 모습들, 10,000포인트를 가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전 저점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래서 미증시, 그리고 미증시에서 좀 메인은 일단은 테슬라이긴 합니다. 제 기준에는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애플, 우리가 아는 좀 대장격 그런 성향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 일단 흐름이 엄청 좋아요. 당연히 지수에서 대표격인 3전 외국인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오늘은 이제 기간까지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 양매수, 오늘 물량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6만원 라운드 피겨도 좀 돌파하면서 며칠 전만 해도 이것도 이제 5만 전자에서 5만원 향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 분위기였는데, 며칠 만에 또 순식간에 반전을 시키면서 외국인 매수세 1월 3일부터 들어왔죠. 최저점부터 외국인이 지금 쭉 견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종목 그리고 지수 이런 거는 좀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기간 대비해서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좀 추종하는 게 매매하기에는 좀 편하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결국 코스피 여기서 금투 매도세 좀 잠잠해지는 거 보자 설명을 드렸는데, 금투가 오늘은 이제 매수세까지 보여주면서 외국인은 날마다 큰 물량을 계속 사고 있어요. 5천억, 3천억, 6천억 점점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기간도 금투 매도세가 좀 줄어든다 싶더니 오늘은 금투가 좀 시원하게 매수, 그러면서 보험, 투신, 연기금 등 오늘 개인만 팔고 나머지 다 샀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개인이랑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좋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기간 매수세 쭉 이어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도 당일 추이, 한동안은 당일 추이, 그 다음 미국 선물 이거 2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당일 추이에서 포인트는 금투 매수세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나, 혹은 오늘 매수세 이어서 내일도 매수하는지, 플러스 외국인이 매수가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어지면 일단은 CPI 발표 요번 주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되는데, CPI가 진짜 극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예상치가 6.7%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밑으로 나오면 당연히 좋고, 그 부분 나오더라도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단기 충격이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넘어가고 하면서 시장이 CPI가 진짜 예상치보다 너무 안 좋게만 안 나오면은 지수는 일단 좀 단기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움직임도 그렇고 종목들. 그래서 이런 거 장기평 좀 넘어가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선 장기평을 향해서 가나, 그런 모습들 보시면서, 대신에 큰 흐름에서 지수는 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이런 박스 움직임을 베이스로 지금 깔아 두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박스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 돌파를 하더라도 그 위에 자리를 완벽히 잡아주나, 못 잡고 좀 밀리면은 또 이런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저점을 깨는 것도 아마 올해 중에 이제 시황에서 뭔가 좀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그거겠죠. 경기 침체 키워드를 주식시장에서 엄청 부각시키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연초보다는 조금 몇 달 있다가 부각이 되거나 중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키워드를 부각시키면서 저점을 깨나, 대신에 이제 저점을 깨더라도 저는 그런 자리는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같은 움직임보다는 분명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계속 저점 만들고 깨고, 저점 만들고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이런 움직임보단 깨더라도 한 번, 두 번 내에서 돌려주고, 그런 큰 폭에서 박스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올해 좀 시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있는 시황의 좀 큰 변수, 그 정도만 좀 고려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 움직임이 좀 좋은 상태이고 당일 주의 좀 잘 보자 정리를 하면은. 자, 그 다음에 JP모건부터 이제 내일이 1월 10일이다 보니까 내일 검찰 출석 예정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두시고, 오늘 그 정치 테마에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뭐 출마 이런 기대감으로 좀 반짝한 것도 있죠. 그리고 12일은 요번 12월 CPI 어떻게 보면 시황에서 좀 메인 될 수 있는, 이것만 잘 넘어가면은 그래도 1월 좀 단기 상승 반등장 이런 게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단기 상승장이 나오더라도 결국 그 뒤에 2월, 3월 FOMC가 또 존재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금리 인사, 뭐 빅스텝은 아니더라도 0.25 혹은 빅스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CPI 같은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거나 하면은. 그래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4.5입니다. 5에서 5.5 사이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 두는 게 매매하기에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 올라갈 폭이 있다는 거, 우리 한은도 이번에 또 해서 3.5 채우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됐든 미국 기준금리 아직 올릴 퍼센테이지 폭이 좀 있다, 남아있다라는 거랑, 한은도 쟤네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좀 따라갈 거다. 따라가면은 우리나라 금리 당연히 오를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 침체는 조금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고금리로 유지를 시킬 겁니다. 약 1년, 올해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번에 둔촌주공은 좀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그 뒤에 이런 PF 대출 만기, 나머지 뭐 금융권도 있기 때문에 건설 쪽 업계는 계속 눈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춘절 1월 21일부터 27일 이런 게 있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 이슈랑 보복 소비는 묶어서 매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코로나 쪽은 계속 확진자 급증,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사이익, 뭐 순환매, 이번에 화이자 팍스로비드 복제약 제조 협의 요게 나오긴 했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이 뒤에 뉴스 하나 붙을 만한 게 있죠. 복제약 제조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협의했다, 협의 완료로 이제 화이자에서 팍스로비드 찍어낸다, 이런 키워드들 좀 붙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메인으로 보기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KPX, 제일약품, 뭐 제일 시리즈들, 그래서 KPX가 단기가열 이후에 계속 지금 며칠 동안 좀 대장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복 소비 쪽은 이번에 8일부터 입국 후 시설 격리, PCR 검사 폐지, 이제 제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 자, 중국 같은 경우 요 내용에다가 플러스로 우리나라에서도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시작을 할 수도 있다, 시작 가능하다, 요런 언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 소비는 조금 지수 요런 거랑도 오늘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 주는 뭐 워낙 많기는 한데 뭐 특별하게 좀 볼만한 포인트는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얘네들이 차트상 뭐 이렇게 좀 20일 선 좀 타면서 버텨주는지, 혹은 뭐 장기평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21일부터 해서 춘절 요게 있다 보니까, 춘절 시즌 잘하면은 뭐 요거는 이제 그냥 개인 생각인데, 춘절에 대해서 이동 뻔히 할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키워드를 코로나 뭐 급증 가능성 높아진 춘절이 다가온다, 뭐 춘절에 중국 코로나 뭐 한번 휩쓸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을 좀 붙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애들이 지금 이렇게 좀 눈치 보다가 뭐 춘절 다가오면서 춘절 관련 이슈로 확진자 막 급증할 게 사실 뻔하죠. 뭐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엮어주나, 그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제 코로나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난이도 높다라는 거, 그리고 베이스는 이 보복 소비, 요거는 이제 지수랑 같이 엮으면서, 뭐 항공 쪽은 연기금 매수세 계속 들어오는 항공, 그리고 TA는 이렇게 전고점 좀 돌파하면서 가고 있고, 아시아나는 올해 내내 그 인수합병 그런 키워드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인수합병 진행하면서 뭐 영국 승인, 중국 승인, EU 승인, 뭐 미국 승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주들이 있고, 뭐 화장품도 오늘 같은 경우 또 슈팅을 좀 줬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매매를 할 때 메인으로 갖다 막 상한가 이런 느낌이 지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슈팅 좀 팍팍 튀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움직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은 14일, 17 타이완 방문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 가볍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타이완 방문 플러스 중국 특별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지금 하원의장 15번 만에 선출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경쟁, 미중 갈등을 계속 예고를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밤중에는 좀 새로운 신선한 뉴스는 없다 보니까 사실상 원래 보던 섹터를 계속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메인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로봇, 인수합병 이쪽을 하루 정도는 좀 더 봐야겠죠. 하루 이틀, 며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단기 가열 중에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삼성 오늘 좀 메인으로 움직였던 게 대형 인수합병 잘 진행 중이다. 요 키워드로 갔다가 인수합병 기대감, 스펙주, 그리고 연내 첫 로봇 출시할 거다. 정체는 EX1, 이런 식으로 잼스 2 EX 버전, FDA 최종 승인 마쳤다. 이런 기대감, 로봇 출시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뷰 주말 중에 껴가지고 CES랑 이런 거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성에서 로봇이랑 메타버스 등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놓고 로봇이랑 메타버스 신성장 동력으로 삼성에서 정했다 라는 식으로,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애초에 먹거리,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뭐 부서 승격하고 인원 증가시키고 그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메타버스도 이번에 뭐 기기 출시를 하죠. XR 기기. 그래서 메타버스랑 로봇, 그 다음에 인수합병 시리즈들. 그래서 오늘은 로봇이 휴림 로봇, 우린 PTS,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이제 단기 가열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순환매 나오는 모습이 있고, 스펙주들은 로봇에도 엮여있고 메타버스에도 엮여있고 인수합병이라는 키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엮여있다 보니까 스펙주들은 또 특징이 이래놓고 다음날 또 다른 애가 이제 또 대장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얘네가 보통 다른 테마는 첫날 대장을 하면 다음날까지는 보통 대장을 해주는데, 스펙주는 그게 막 스쩍스쩍 바뀌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해요. 그래도 스펙 애들 좀 종목 전체적으로 좀 낮은 자리에서 오늘 좀 윗골이 단 종목도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 보면서 또 일정 구간을 좀 슬쩍 눈치 보면서 버텨주는 것도 있죠. 또 내일 튀어주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로봇이랑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폭넓게, 그 다음에 휴마시스는 좀 밀리는 걸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계속 좀 버티기는 해요. 그래서 눈은 계속 두고 있는데, 사실상 장중에 그 경영권 분쟁 뉴스를 붙이면은 좀 좋은 종목이지 않나. 그리고 요번에 미 국무부 경제차관 방안을 해서 뭐 인플레 감축 법안 세부 규정, 공급망 협력 등 논의,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10일 외교 2차관과 양자 협의, 기업체 방문 등도 예정이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당장 뭐가 딱 튀어나올까 싶기는 해요. 튀어나올까 싶기는 한데, 뭐 국내 기업 어디 방문했다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야, 그럼 우리나라 그 기업 방문한 곳 뭐 아이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엮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주들 뭐 이런 키워드로 부각되나? 리튬에 대해서는 뭐 매일 부각되는 애들 있죠. 금양, 그 다음에 하이드로리튬, 미래나노텍, 어반리튬. 그래서 뭐 요 종목들이 좀 끼가 좋고, 미래는 장기 입형 주변에서 지금 좀 버티면서 뭔가 이슈 하나 좀 나오면 좀 괜찮게 튈 수 있는, 금양도 밀린다 싶더니 좀 전 고점 살짝 안 오고서 그 위에서 좀 잘 버텨요. 외국인 수급 좀 최근에 슬쩍슬쩍 보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누가 어떤 뉴스를 붙여주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종목들의 끼는 워낙 좋다 보니까. 자, 그리고 정치 테마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이런 검찰 출석이랑 김동연, 이낙연 관련 주들이 혹시나 오전에 반짝하나. 그래서 뭐 김동연 관련 주 하면은 PM풍년, SG글로벌 이런 애들이 좀 있고, 이낙연 관련 주는 이렇게 주연테크, 남선알미늄, 뭐 남아토건 등이 있고, 안철수는 오늘 뭐 출마 그런 이야기로 좀 반짝하긴 했는데, 요거 외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 야 진짜 오리콤 신고가 또 돌파를 했어요. 그래 엄청 좀 계속 강하게 차트만 보면은 괴물 같죠. 여기서 그냥 21선 주변 왔다 하면은 버티고 반등, 버티고 반등, 버티고 반등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한동 관련주는 솔직하게 저는 지금은 좀 이해는 안 갑니다. 뭐 물론 이제 정치 테마라는 것 자체가 그쪽이 애초에 좀 이해하기보다는 광기 영역도 분명히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아직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긴 한데, 뭐 물론 상황은 좀 바뀌기 마련이겠죠. 이런 분위기가 다음 대선 시즌 25년, 26년 이때까지 가면은 그때는 메인으로 당연히 보긴 봐야겠죠. 관련 주들 분명히 좀 내려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냥 기억해 두시면서 내일은 일단 출석 요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키워드도 뭐 계속 눈은 좀 두긴 해야죠. 갑자기 뭐 북한이 찔러 본다거나 그런 게 움직이면은 이슈 또 엮으면은 한커미드랑 이제 뭐 제이시언, 코콤 같은 경우 이제 단기가열 3일차네요. 한커미드는 이 자리에서 일단은 좀 버텨주고 있는데, 버티면서 뭐 키워드 붙이면은 5,000원 넘어가면서 좀 이렇게 시세를 주나, 제이시언도 뭐 종목에 끼는 좋기는 하지만 또 일단은 이렇게 좀 묶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재료에서 뭔가 무인기, 그 다음에 군용 엮이는 키워드는 한커미드긴 해요. 그 다음에 코콤은 단기가열 해제되거나 혹은 3일차 뭐 이런 움직임 주나.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있고, 일단은 치매가 오늘 메디프론이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매매를 할 만한 뭔가 그 뒤에 이슈거리라던가 그런 게 없어서, 이쪽은 매매를 할 거면 지금은 새로운 뉴스가 안 붙는다는 가정하에는 그냥 차트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메디프론이랑 피플바이오죠. 그래서 오늘 뭐 얘가 고점, 장기평 이런 돌파 자리는 할 만했지만 저는 일단 재료 쪽에서는 좀 해석이 안 돼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수만의 거액 베팅, 그 다음에 카카오엔터 1조 원대 투자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이게 되는지, 만약에 이런 체결 뉴스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달이 건너서 SM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SM 라이프나 SM CNC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컨텐츠 관련 주들 미스터 블루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들쑥들쑥 하죠. 미스터 블루는 그 물량 이제 1월 10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컨텐츠 주들도 뭐 워낙 끼는 좋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눈이 가던 게 있었는데 어디 갔냐, SAM젠트랑 핑거스토리 얘네들인데, 핑거가 차트가 묘해요. 물론 어차피 여기 돌파해봤자 위에 10,000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요 구간을 계속 지켜주긴 하죠. 지금 얘가 오늘 그은 게 아니라 며칠 전 관심 테마 설명드리면서 그었던 자리인데, 요 구간에서 계속 지지하고 슈팅 나오고 지지하고 슈팅 나오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돌파를 해줘야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위에가 또 10,000원이에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라 SMG 엔터가 오늘 시간에서 조금 또 반응을 했는데, 얘는 뭐 이런 물량 하루 만에 좀 잠잠해져서 그런지 바로 또 움직임 위에서 버티고 있는, 그래서 요거 2개 정도 문화 컨텐츠 쪽으로. 자, 그 다음에 휴전 회담, 여기는 추가적인 뉴스는 없습니다. 뭐 오늘 장중에 나온 게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제목이랑은 좀 내용이 달라요. 젤렌스키 최측은 우크라이나전 늦어도 여름께 끝날 거다, 뭐 대통령 보좌관 이런 뭐 인터뷰던데, 내용이 이제 뭐 우크라 측에서 이렇게 좀 협상을 해가지고 끝날 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러시아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얘네들 뭐 이제 좀 지금 미사일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뭐 이제 군 부대 뭐 이런 곳을 타격 못하고 미사일 탄두 같은 게 떨어져서 그런지 뭐 민간 이쪽만 타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서 자기들이 지원 더 받고 하면은 전쟁에 대해서 엄청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목을 봤을 때는 뭔가 협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재건에 대해서 다음 달 3일 키이우에서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결국 뭐 아무 이유 없는 건 아니고, 사실상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도 분명히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단 덜해요. 없어요. 뭐 무기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정확히 말하면 높기는 하겠죠. 하지만 뭐가 됐든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잠잠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지원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경기 침체라는 것과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경제에 대한 부담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재건 같은 거는 분명히 올해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건에 대해서는 건설 쪽, 뭐 데모, 유신, 인디에프, KH건설 이런 종목들은 뭐 이제 네옴시티랑도 엮이기도 하고, 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그거 인스파이어 그룹, 그 키워드랑도 좀 엮일 수도 있기는 한데, 항상 여기 재건 관련 주들은 기억해 두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뢰 제거랑 모듈 관련주, 실질적으로 휴전 이야기 나오면 그 뒤에 좀 순환매 돌 수 있는 섹터라는 거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37조 요 뉴스를 붙이긴 했는데, 일단 솔트룩스는 기억을 해 둬야겠죠. 요거 AI 서비스가 요번 연도 초 상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용화 키워드가 있고, 지금 챗 GPT가 이제 연 상반기 올해 중에 이제 GPT-4 출시를 할 수도 있다. 이건 찌라시예요. 찌라시긴 한데, 이런 챗 GPT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좀 기업들도 그렇고 관심이 좀 아직 살아있는 거는 같습니다. 이게 워낙 신박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뭐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특히 영어로 물어보면은 엄청 좋은 고퀄리티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뭐 테스트 해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만큼 이제 나중에 구글 검색 엔진 여기 챗 GPT한테 뺏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챗봇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 살아있고, 오늘 그 이슈로는 셀바스 AI가 좀 한번 튀었죠. 솔트룩스 C1에, 솔트룩스는 저 출시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는 메인으로 계속 보시면서, 거래대금도 요 중에서는 좀 가장 무난하게 좀 괜찮게 터지긴 했어요. 셀바스 AI는 얘가 옛날에 관리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좀 관리 종목 탈피도 하고 뭐 꾸역꾸역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키워드 챗봇 이슈 붙이면서 좀 부각되나, 셀바스는 내일 8,000원 요 구간에서 좀 잘 버텨주나, 요 정도를 간단하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 쪽, 뭐 방산은 좀 수급주다 보니까 매매하기 쉽지는 않은데, 폴란드 방산 수장 내 다음 달 방한을 한다고 해요. 뭐 단독 뉴스입니다. 위시리스트엔 KF21이랑 레드백 추가 수주 논의 가능성, 이런 건 있으니까 좀 가볍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한국항공 우주부터 해가지고 레드백은 뭐 현대로템이죠. 자, 그리고 네옴시티,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인스파이어 그룹, 사우드 발라이 회장, 한국에 12일이 이제 CPI랑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히림이 좀 밀리지는 않아요. 밀리지 않고 옆으로 좀 살살, 아랍에미리트 이슈는 일단 히림이 대장이죠. 뭐가 됐든 상한가를 잘 마감도 해줬고, 키워드에서 아랍에미리트, 중동 그쪽의 지역에 뭐 수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실적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미글로벌이 요 구간에서 3만원까지는 안 내려오고 옆으로 오늘 쭉 잘 버텨주면서 요 저항을 살짝 넘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지지하면서 12일 이슈 요 움직임 안에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저점을 깨면은 뭐 당연히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움직여주면은 뭐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런 구간에서 잡고 뭐 저점 깨면 손절, 위로 슈팅 주면은 정리, 어떻게 보면 좀 손익비 간단한 매매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기관 외국인 살짝 매수가 있기는 한데, 요 정도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인스파이어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거 좀 밀렸으면 좋겠는데 안 밀리네요. 그래도 그 키워드 붙은 스파 한번 반짝하나, 요 아랍에미리트 관련 주들, 중동 지역. 자, 그리고 원전은 오늘 시간에서 좀 강하다 보니까 매매를 하기가 쉬울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오늘 키워드는 이거 같아요. 한수원, 우간다와 원전 협력 타진. 그래서 아프리카로 시야 넓힌다. 10에서 15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 등을 방문, 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방문이다 보니까 수도 방문해서 한수원이 좀 원전에 대해서 뭔가 좀 수주 이런 걸 좀 기대감이 오늘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일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원전 애들이 일단 시간이 근데 너무 세요. 센데 뭐 갭 뜨고 거기서 그냥 바로 튀어나갈지, 아니면 갭 떴다가 밀려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일정 기간 횡보를 하면은, 그런 곳은 좀 한번 하루 이틀 좀 단기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 10에서 15일 동안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수원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원전은 내일 아침에 뭐 갭 뜨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세 주고 조금 밀리면은
그런 곳을 한번 보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우간다. 뭔가 이미지가 좀 낙후 국가죠, 사실. 이게 낙후 국가라는 게 좀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뭔가 계약, 돈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름 있는 국가들이 좀 더 작용을 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원전에 대해서 뭐 뒤에 수주 이야기 나오면 금액도 같이 붙을 테니까. 그리고 요번 연도부터 해가지고 내년 원전 나올 건 계속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일정 구간 조정에서는 또 슬쩍슬쩍 들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 뉴스 붙이면서 또 반등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메타버스가 일단은 CES는 좀 지나가고 여기가 뭐 이제 쪽쪽 삼성 인수합병 키워드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스펙주들이 지금 메인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애플 이 MR 메타버스 헤드셋 조만간 공개한다, 이 뉴스 또 찌라시성으로 있어요. 뭐 애플은 모든 게 다 찌라시입니다. 기본은 사실 무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 봄에 공개를 하고 6월달쯤 기능 발표를 하고 가을에 정식 출시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또 공개를 하거나 하면 그 키워드로는 분명히 좀 반응을 할 거거든요. 15%든 20%든. 그래가지고 메타버스는 이런 좀 계속 기대감 있는 재료가 있기는 합니다. 올해 삼성, 구글. 저는 애플이 하반기로 딜레이만 안 됐으면은 메타버스는 상반기 메인 테마 무조건 하나 해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테마인데 살짝 좀 딜레이된 게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뭐 요즘 수급주 애들은 좀 힘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 세력주 애들 일정 구간에서 또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에서 큰 폭으로 봤을 때 얘네는 부담이 되는 자리는 아니에요.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덱스터도 장기평 돌파하고 뭐 지지하고 반등 주고 깼지만 그 주변에서 꾸역꾸역 버티죠. 특별한 뉴스 안 붙이면서도.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꼭 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외에 조금 짜잘짜잘한 뉴스라면은 이제 뭐 한 발에 2,000원 뭐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요거랑 근데 이게 뭐 지금 하나 시제품 제작, 그래서 하나 계열이랑 좀 엮이는 종목이 뭐 반응할까 싶기는 하고, 요거 외에는 이제 바나듐 산화물 배터리 전기차 주행거리 1.5배로 늘렸다. 근데 바나듐 관련주는 사실상 그 히토류 관련주예요. 유니온 머티리얼, 뭐 동국 RNS, 이지, KC 코트렐 요런 애들을 좀 보면 되기는 하는데, 요 정도 뉴스까지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 코로나 그리고서 로봇 메타 내일도 이어지는지, 특히 이제 로봇이랑 인수합병, 정확히 말하면 지금 로봇 메타가 아니라 삼성 인수합병, 삼성 키워드에서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에다가 삼성이 만들어준 이슈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챗봇 보복 소비부터 해가지고 정치 화이전에 이제 조금은 밀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살짝 앞으로 땡기고 오늘 좀 좋은 버팀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이런 짜잘짜잘한 뭐 바나듐, 근데 저런 애들은 뉴스 붙이면은 어떻게 붙여주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산화물 배터리 전기차 주행거리 1.5배 이런 거 키워드는 매력적이지 않나. 그 다음에 드론, 이건 하나 키워드인데 뭐를 붙일지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도 요 정도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치면은 날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도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갭 뜨고 그대로 밀려서 망가질지 모르지만 밀리고 어느 정도 횡보해 주면은 또 10일부터 15일까지 방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 자, 이 영상 항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는 또 지수가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물론 유동성이 탄탄했던 시절 대비해서는 분명히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해요. 사실 20년도 21년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장이 계속 좀 뭔가 많이 아쉬운데? 이 생각이 좀 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분명히 지수 단기적으로 움직임 좋은 상태이고, 미국 선물 당일 추이 보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